서울의 화려한 거리와 대조적으로 인사동의 작은 골목은 비교적 조용했다.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거리를 스치며 노란 은행잎이 땅에 흩어져 있었다. 오후의 햇살은 부드럽게 거리를 비추었지만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도시의 쓸쓸함을 전하고 있었다. 한쪽 모퉁이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지우는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쌓인 피로 때문에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조금만 더 참자. 월급날이 곧 오니까. 그러나 그녀가 걷던 길목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잠깐만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지은의 눈앞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흰 머리와 해진 외투, 그리고 굽은 어깨는 그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노인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혹시 2,000원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사 먹고 싶어서요. 지우는 순간 당황했다. 노인을 쳐다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무관심하게 지나쳤다. 그녀 역시 한동안 망설였다. 만약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내 돈으로 술을 사면 어쩌지? 그러나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말라 보이는 손이 마음에 걸렸다.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거기에는 단돈 3,000원만 들어있었다. 이거 드세요. 그녀는 노인의 손에 2,000원을 쥐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따뜻한 떡볶이 드세요. 추운 날씨엔 뜨거운 게 최고잖아요. 노인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길 건너에서 지은의 동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진짜 순진하다. 저렇게 다주면 나중에 자기만 손해일 텐데. 그러게,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잖아.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노인의 손을 살짝 잡고 물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떡볶이 가게까지 같이 가 드릴까요? 노인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 노인은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다. 지은은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그 노인의 눈빛에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몇 시간 후 지은은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멀리서 노인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노인이 작은 공터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은이 준 돈으로 산 듯한 떡볶이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떡볶이를 먹는 대신 길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건네주었다. 지은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가슴은 묘한 따스함과 동시에 뭉클함으로 가득 찼다. 그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걸까? 이윽고 노인은 떡볶이를 받은 소년이 밝게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홀로 남아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도운 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걸지도 몰라.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문득 노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끝내 노인의 진짜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지은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교훈을 남겼다. 작은 친절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 지은은 인사동의 한 구석진 시장에서 길을 걷고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코끝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추운 날씨 속에서 그녀는 양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따뜻한 국물 생각이 간절했지만 월급 전이라 돈을 아껴야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골목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간 지은의 눈앞에는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며칠 전 떡볶이 돈을 부탁했던 그 노인이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있었고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어 보였다. 괜찮으세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흥미로운 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노인을 돕지 않았다.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통이 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제가 민폐를 끼친 것 같네요. 지은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결심한 듯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근처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은 지은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런 분은 그냥 두는 게 나아. 괜히 휘말리지 말라고. 그냥 술에 취한 거겠지. 그러나 지은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노인의 팔을 잡았다. 여기 이렇게 계시면 더 추우실 거예요. 가까운 가게로 가요. 몇 분 후, 지은은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노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국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지은은 주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이거 드시고 조금 쉬세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10,000원 중 거의 전부를 내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추운 날엔 따뜻한 국밥이 최고잖아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도움받을 자격 같은 건 없어요. 누구나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노인이 국밥을 천천히 먹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남은 돈을 떠올리며 약간의 불안감도 스쳤다. 오늘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 드셨으면 근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었으니 금방 나을 겁니다. 가게 밖으로 나와 노인을 배웅한 후 지은은 홀로 다시 길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의 진짜 사정이 궁금했다. 그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였을까?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노인에게 해준 일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순간적인 위안이었는지 고민했다. 며칠 후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다시 그 국밥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녀는 우연히 가게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에 놀랐다. 그 노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다시 안 왔어요. 그런데 가게에 떡을 한 상자 보내왔더라고요. 저를 도와주셨던 따뜻한 분께 전해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요. 지은은 떡 상자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노인이 그날 그녀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의 뒷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내가 한 일이 그분에게 충분했을까?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으며 다시 길을 걸어갔다. 노인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지만 지은은 그날의 작은 친절이 서로를 연결한 기적 같은 순간임을 느꼈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칼바람이 거리를 스치며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우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또다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서 또 뵙네요. 지은이 다가가자 노인은 당황한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 그 아가씨구나.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쇠약해져 있었다. 또 폐를 끼치게 되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사실은 고향에서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만 지갑을 도둑맞았어요. 당장 오늘 밤 지낼 곳도 없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갑을 꺼내 들었을 때 지우는 안에 남아있는 단돈 5,000원을 보았다. 다음 월급까지 남은 날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지만 눈앞의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남아있는 돈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지금 당장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금 당장은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든 힘든 순간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후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어갔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며칠 뒤 지우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하게 다려진 5,000원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아가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지은은 메모를 읽으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분은 이제 괜찮아지셨을까? 내가 한 작은 행동이 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 그날 밤 지은은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 순간 선택했던 일이 옳았음을 믿기로 했다.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기적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렇게 지은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은 채로 열린 결말로 남았다. 노인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날의 따뜻한 순간이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치는 오후, 지우는 친구 민호의 초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민호와의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그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지은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배경이 민호의 잘나가는 가문과 비교되면서 왠지 모를 부담을 느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정말 편안한 분들이야.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지만 지은은 여전히 어색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조용한 음악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민호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했다. 아버지께서 조금 늦으신다더군요. 민호의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지우는 그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저분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거리에서 도왔던 노인이었다. 허름했던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노인은 그녀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멈춰 섰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지, 여기는 제 여자친구 지은입니다. 아버지? 지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아버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사실 그날은 내가 너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민호가 너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말해주었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 지은은 당혹감과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저를 시험하는 건. 노인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내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는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더구나. 민호의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을 보탰다. 우리가 처음 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지은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칭찬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한 시험은 어쩌면 옳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진정한 친절과 인간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진 마음의 빚이다. 받아주겠니? 지은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날 준 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닫고 말했다. 아버님, 이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역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식사 후 지은은 레스토랑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 거리에서 노인을 도왔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지은은 작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이 특별한 날을 만들어낸 시작점이었다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열린 결말 속에서 지은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치는 오후, 지은은 친구 민호의 초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민호와의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그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지은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배경이 민호의 잘 나가는 가문과 비교되면서 왠지 모를 부담을 느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정말 편안한 분들이야.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지만 지은은 여전히 어색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조용한 음악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민호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했다. 아버지께서 조금 늦으신다더군요. 민호의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지은은 그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저분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거리에서 도왔던 노인이었다. 허름했던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노인은 그녀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멈춰 섰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지, 여기는 제 여자친구 지은입니다. 아버지? 지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아버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사실 그날은 내가 너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민호가 너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말해주었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 지은은 당혹감과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저를 시험하는 건. 노인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내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는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더구나. 민호의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을 보탰다. 우리가 처음 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지은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칭찬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한 시험은 어쩌면 옳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진정한 친절과 인간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진 마음의 빚이다. 받아주겠니? 지은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날 준 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닫고 말했다. 아버님, 이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역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식사 후 지은은 레스토랑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 거리에서 노인을 도왔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지은은 작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이 특별한 날을 만들어낸 시작점이었다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열린 결말 속에서 지은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잔잔히 비춰오는 날이었다. 지은은 민호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우리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고.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너다운 선택이야.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다. 너희 아버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을까? 그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지.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시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은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결혼식 당일
지은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느껴졌다. 문득 몇 달 전 노인과의 만남이 떠올랐다. 그 순간은 단순한 도움의 손길로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 그것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결혼식장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민호의 부모님도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아, 민호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오늘 너의 모습을 보니 너와 민호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희 둘을 지켜보며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진심으로 고맙다. 지은은 감동의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민호와 함께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지은과 민호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 한 노인이 결혼식장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외투와 손에 들린 작은 꽃다발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은 그를 보자마자 놀라며 달려갔다. 아저씨. 그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사실 오늘 너희 결혼식에 올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지만 꼭 너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싶었어. 그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내가 그날 내게 보여준 따뜻함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너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지은은 꽃다발을 꼭 안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저씨의 그런 말이야말로 제게 큰 힘이 돼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그녀와 민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은 몰랐어. 며칠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짧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지은 아가씨, 당신의 친절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민호의 삶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를 담아, 김노인.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깊은 감동에 빠졌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간직하며 미소 지었다. 지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친절과 진심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주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독자에게 남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작은 행동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의 따스한 기운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기 시작한 어느 날, 지은은 민호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민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그들이 자주 가던 한적한 식당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지은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호야,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민호는 그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그때 보여준 따뜻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부모님은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호의 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구나. 지은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온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대화 도중 민호의 아버지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내가 보여준 친절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사실 나는 내가 나를 도와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의 행동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보여준 따뜻함에서 영감을 받아 적은 것들이야.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글들을 써봤어. 지우는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와 노인의 첫 만남,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감동적인 글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 이 글들을 쓰셨다고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너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다. 이 글을 사람들과 나누면 세상에 더 많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는다. 식사가 끝난 후 민호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지훈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행복을 상징하는 작은 표시야.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지훈은 감동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손에 쥐며 작게 속삭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걸 받게 되다니. 그녀는 목걸이를 걸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어.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인연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지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함은 민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관객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남긴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진심 어린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지우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호와 결혼한 이후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모든 일에서 벗어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문득 그녀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공원의 한쪽,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혹시... 망설이다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노인의 뒤에서 부드럽게 불렀다. 아저씨. 노인은 뒤돌아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지은 아가씨,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들은 공원 한쪽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지은은 그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좀 좋아지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사실 그날 이후로 나를 돌봐준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나에게 보여준 친절 덕분에 나도 다시 한번 세상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걸 아가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 수첩에는 깨끗한 글씨로 적힌 짧은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노인이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따뜻한 순간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지은은 수첩을 넘기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저씨,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기록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너로부터 시작되었어. 내가 내게 보여준 친절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세상의 등을 돌리고 있었을 거야.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근처에서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다. 노인은 그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왜 울고 있니, 꼬마야?
소녀는 손에 든 부러진 풍선을 보여주며 말했다. 바람이 불어서 풍선이 나무에 걸렸어요. 노인은 소녀를 안심시키며 근처 가게로 가서 새 풍선을 사서 건네주었다. 소녀는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한때 거리에서 힘들어하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헤어질 시간이 되어 노인이 다시 수첩을 지훈에게 건넸다. 이걸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젠가 너에게도 힘이 될 거야. 지훈은 그 수첩을 소중히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공원을 떠났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그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건 어쩌면 나보다 그가 더 큰 용기를 가졌기 때문일지도 몰라.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치고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했다. 내가 받은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날 밤, 지훈은 작은 펜을 들고 수첩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작은 친절은 삶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차례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녀와 노인이 만들어낸 따뜻한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